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5월 2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EU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400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태양광 테마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보면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다 같이 급반등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배경에 어제 저녁 발표된 PCE 물가지수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개인 소득 분야가 0.4% 증가로 증가폭은 조금 감소됐습니다만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개인 소비 지출 분야가 0.9% 증가하면서 전달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 이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PCE 물가지수 보면 전월 대비해서는 0.2% 증가하면서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원 물가지수는 계속 0.3, 0.3, 0.3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6.3%, 근원 물가지수는 4.9%로 다 꺾이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추세적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CPI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PC 물가지수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근원 물가지수는 먼저 꺾이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장중에는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다. 이런 루머가 또 확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 급반등의 배경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루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를 살펴보면 5%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5%대에서 멈추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4.38%까지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ETF 시장에서는 중요한 기술적 자리 78불을 깨고 회복을 못했다 그랬는데 금주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78불도 회복하고 80불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긍정적 흐름이죠.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가파른 흐름을 좀 보였어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반등했습니다. 단기 역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죠. 그리고 급반등이 나왔는데 12,000선을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13,000까지 가기에는 좀 자리가 많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반영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고통의 자리잖아요. 다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뚫겨 맞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 방에 이 자리를 가는 것보다는 상승 N자형 패턴으로 찌글찌글하면서 수렴 이후에 움직이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마음 급한 사람들한테는 빨리빨리 치고 갔으면 좋겠지만 반등의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낙폭과대에 의한 저가 매수대 유입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너무 가파르거리면 다 뚫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물려있고 여기 물려있고 여기 물려있는 그 물량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간 조정이 오히려 나오는 게 향후에 더 좋다. 그렇지 않고 급반등 나오면 전부 다 밑에서 산 사람은 차익 실현하고 싶고 물려있는 사람도 팔고 싶은 그런 자리가 계속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저점 찍고 급반등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조정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기술적으로 또 조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290원대 찍고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는데 1240원대 요 자리를 찍으면 또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려고 할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조정이 안 나면 다 여기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안정적 흐름을 보이면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도 진정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제 추세 전환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급이 쏠리고 수급이 몰려있는 그런 종목들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매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죠. EU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400조 투입한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는 2025년까지 현 태양광 발전 용량보다 2배나 더 늘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태양광 쪽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지난 19일 날부터 태양광 관련들이 꿈틀했었는데 자리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재료가 강하게 연속성을 띠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장부터 이 재료가 다시 반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가장 좋은 섹터가 될 수 있어요. 이미 태양광 소재 쪽은 작년부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의 가격이 급등해서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이 30달러 선에서 잘 유지가 되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 재료적인 상황을 보셔도 그동안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일정 부분 이동하면서 순환할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7월달, 8월달 날씨가 전년 대비해서 높을 가능성이 5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월요일날 23일날 기상청에서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강수량은 7월달에 평소보다 적을 확률이 40%다. 그러면 7월까지는 계속 무더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뉴스도 이미 거기에 따른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 5월달에 벌써 30도 찍었다. 전력 예비율이 10%대로 뚝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는 이맘때 20%가 넘는 그런 전력 예비율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거 10%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전력 비상체계라 그래서 뉴스가 또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에 수급이 계속 순환하면서 돌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존의 원자력 관련주도 있습니다만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EU 재료를 갖고 있는 태양광 쪽에도 계속 수급이 순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재료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앤홀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수급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에서 SDN 같은 경우는 전환 가능한 사채 물량이 약 20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1937원짜리니까 주가 급등하면 이 물량 다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S에너지 같은 경우는 1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서 크게 부담은 없는데 어쨌든 사채 물량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중대형주의 흐름도 좋지만 아무래도 탄력도 면에서는 시가총액이 작은 저가주의 흐름들을 추적하는 게 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수급에 관점을 두고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중대형 쪽에서는 시총이 3조 원짜리 OCI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관련주로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그런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자, 바닥에서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면서 241 이평선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번 돌파가 의미가 있는 게 거래량도 또 수반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지만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뜨면 공매도 물량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현황을 항상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앞전에 이런 고점대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보다는 고공전투를 통해서 매물 소화를 좀 일정 부분 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 수급 보면서 매매할 자신 있는 사람들은 OCI 같은 종목도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선주인데 시가총액이 500억으로 작다 보니까 세력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면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200만 주 거래량으로 호가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얇고요. 그래서 매매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선주들이 원래짜리 다 되돌려 버린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흐름만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완전히 죽어버리는지 이 우선주가요. 계속 고공전투를 통해서 추세를 살려가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흑자 전환하면서 최근에 바닥에서 상당히 가파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3,800억짜리인데요. 중요한 기술적 자리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아쉬운데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크게 또 되밀릴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세가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 추세로 상승을 만들려면 이 29,000원 자리는 종가상으로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2차 상승의 시초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29,000원 자리가 종가상으로 훼손되지 않고 위에서 고공전투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해보시고요. 저가주에서는 SDN이 좀 돋보였었죠. 시가총액 1,400억입니다. 실적 좋지 않고요. 3월에 만든 이 고점대 고공전투 자리를 지금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급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공전투 자리를 만들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좀 추적을 해보시고요.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런 고공전투의 자리가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고공전투의 저점 자리를 단계별로 잡으면 되겠죠. 금요일장의 저가가 2,635원입니다.
자, 이 저가를 종가상으로 깨지 않고 움직이면 계속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그 자리가 깨져도 단계별로 또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2,400원 자리 근처. 자, 이런 자리 근처에서 또 오면 여길 깨고 내려와도 이 자리 근처에서는 반등하고 또 깨도 깬다는 소리입니다. 이 종목 자체 악재만 아니면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고공전투 자리가 나오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S에너지 급등락하면서 자리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800억, 상장 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전 거래량 2200만 주씩 터지는 회전 거래량이 나와야 그나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그렇지만 호가가 얇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점에서만 분할 대응하고 반등을 노려야 되는 종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고공전투의 저점만 노려야 되겠죠.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500억으로 적지 않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도 2억 주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움직여도 상승 N자 패턴으로 움직였던 과거의 패턴도 있고요. 지금 이런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이런 고공전투의 패턴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고공전투의 패턴이 나와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거죠. 그냥 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고공전투의 패턴이 나오면 수렴 과정 속에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면서 팔고,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나올지 아니면 그대로 한 번씩 큰 조정을 주지만 그냥 급등을 다 해버릴지,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그런데 이 패턴이 나오는 것보다 고공전투의 패턴이 나와야 매매하기는 더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저점만 공략하려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이유가 던진 태양광 떡밥.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